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교육자치가 학교자치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학교의 변화,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자치 두 번째 시간, 교육자치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와 교육자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학교 문제들을 스스로가 결정해내고 약속을 하고 스스로가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치라고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행정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을 실천하는 그런 겁니다. 자치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참여하다 보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교육자치가 학교자치로 완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멋지고 아름답고 낭만적인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고민해야 될 점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난 1부에서도 신년을 맞이해서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자치 실현 이후에 학교 현장의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는 변화가 많지 변하지 않았다. 않았다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비율도 한 36% 정도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학교가 뭐라는 곳인가를 한번 다시 질문해 보면 학교 자치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학교는 일단 교육 활동을 하는 곳이죠. 그렇죠.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만 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성취도나 실력도 올려야 되지만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선생님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도 사귀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자치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참여하다 보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에 비해서 상호 신뢰나 이런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고요? 예,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력 수준은 높은데 서로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이 되게 낮다는 거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서 조정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조금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인 학습장이고 그것들이 학생들의 좋은 교육을 받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시민 패널단에 있는 선생님 중에 학교 변화와 관련해서 좀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진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실제로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의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직접 제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회의나 여러 가지 자율적인 측면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매년 그런 것을 체감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압박하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일상 업무나 잡무나 이런 가로막히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교육자치 이후의 학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선생님들이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자율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 뭐 시작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교육 현장을 보면 변화가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또 우리가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교육자치를 통해서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장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기도 동탄고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어우, 이 학교 왜 이렇게 좋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모여있는 학생들.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디일까요? 화분 같은 거를 놔서 공기 정화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끼리 얘기하고 뭘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들.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기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간혁신. 예. 여기가 원래 빈 공간인데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직접 바꾸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의견을 내서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학교 공간 혁신 제안서를 내고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맞게 뭐야? 공간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와, 저 바뀐 거예요, 지금?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사의 조언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는데요. 건축사? 이 공간이 과연 혁신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걸 이제 건축사로서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매칭을 해주셔서 제가 동탄고등학교하고 인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공간 혁신에 참여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며 학교 자치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들고 싶어요. 스트레스도 좀 해소할 수 있게. 어이구, 그거 마음에 든다. 영화관. 알고 보니 동탄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구조나 문화 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까지 다방면에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공간의 민주성 프로젝트를 운영하실 수 있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적 학교 문화가 더욱더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자치로 가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탄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를 넘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탄고등학교 학생들이 캄보디아를 돕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 자치 이후 학생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젠 자신들이 받을 교육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학교의 주체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발굴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 학교가 더 민주적인 학교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더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방과 후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시험 평가도 교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한다는데요. 평가가 논술형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를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와, 저거는 학부모까지? 교사, 학부모, 학생 사이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소통 능력을 키워 이를 통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학교만의 목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학교 이제 운영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어떤 전체적인 목적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주시고 예산을 사용해서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연구학교나 실천학교나 이런 것보다 저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던 거죠. 학교가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올해 총 본예산 대비 기본 운영비를 15%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위 학교의 예산의 어떤 독립성을 좀 보장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이 요구하는 또는 희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좀 더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교육,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 자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운 걸 금치 못했는데 저 모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입장이 다른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까. 나중에 여기 동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교사 또 학생들이 참여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학생들이 또 공간을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때는 뭐 한 번도 저래본 적이 없으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좀 교육부에서 이제 사실 저 공간 혁신을 네. 그 민주 시민 교육의 한 과정으로 사실 저희들이 세팅도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얘들이 그 단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공부하는 공간을 그냥 설계하고 만들어낸다는 그 뜻만 아니라 그 과정에 서로 협업하고 관계가 커지고 또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자부심도 또 커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민주 시민 교육의 효과도 같이 보는 거죠. 저희 교육과 활동이 연계되어서 진행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걸 보면 진짜 어떤 그 자치란 측면이 저희 때랑은 확실히 확연히 좀 다른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교장님 나오셨다고요? 네. 그 한 분 어디 계세요? 박선종 교장 선생님 오늘 참여하셨는데 예. 아까 저희 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자치 활동들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나온 영상 중에서 이제 그 논술 시험을 아까 이제 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토론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집필평가에서 이제 논술 시험을 도입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측면이 많아요. 이제 평가에 있어서 요즘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이 얘기가 되잖아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고등학교에서. 좀 아까 나왔던 장면은 사실은 그런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장면이에요. 문제점은 없었나, 성과는 뭐가 없었나 이런 것을 한 장면인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육 구성원들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하든가 그럴 때 생기는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과 협의를 하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신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에 이제 어떤 교육력 같은 것이 좀 제고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좀 조금씩 도입이 돼서 구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저 교장님 나오셨는데 교장님이 지금 아름답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좋아요. 자 이번엔 이제 학생들 여기 동탄고 학생들이 누구예요? 요 교복이 동탄고예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자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장되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좀 더 바라고 싶은 게 있으면 교장님도 오셨으니까 지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일단 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좀 더 학교를 다닐 때 주체적으로 다니게 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흡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장들과 함께 스스로 포스터를 만들고 경고문 서약서까지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문화를 저희끼리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가장 인상에 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나 또 규칙을 만들면은 저희가 또는 친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학생의 참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그 공간 공모전을 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일단 우리 학교에서 내가 쓸 공간이고 내 후배들이 쓸 공간이니까 굉장히 고심해서 교육적인 효과와 그리고 여러 그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낸 이런 계획서가 실제로 실현이 되어서 우리 학교의 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후배들이 다 같이 함께 사용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좋은 효과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서 이용합니다. 그래요? 동탄고 좋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그냥. 동탄고등학교처럼 이제 교육 자치가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 자치가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측면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근 실장님.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혁신학교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혁신학교가 특별하게 어떤 그 다른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일단 이제 학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같이 보고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토론하면서 좀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게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학교 문제들을 스스로가 결정해내고 스스로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제 3주체 약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그 문화적 경계선들을 같이 지켜나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학칙을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는 학교 민주주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게 공간 혁신이 그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축제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교육 자체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 또는 앞으로 뭐 성공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전번 주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가려면 뭐가 보장이 돼야 되냐? 우선 첫 번째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서 교육 주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학교가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학교에서 그 구성체들 간에 상호 존중과 배려심이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교권이 신장되고 아이들에게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저는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업무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특별 거부금의 그 교부 비율을 지금 4%에서 3%로 좀 낮추는 일을 좀 이미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교 교육 활동을 제외하는 여러 가지 그 법들이 많아요. 그러한 법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찾고 또 그를 개선하기 위한 방식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윤 교수님, 뭐 교사 입장에서 개선점 느끼시는 게 있으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그 교육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일단 문화는 당연한 거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교육 과정을 포함한 그 유초중 등의 교육 권한이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일단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직선제이고 이제 선출되어 있는 권력인 교육감이 이제 학교로 그것들을 이제 나눠주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가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그럼 어려운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양받은 권한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동시에 필요한 게 권한 이양과 함께 학교 자치가 작동하게 하는 기구들을 법제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누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어디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지만 그 안에서 재량권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일괄적인 권한 이양 이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쉽게 교육부가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치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면이 뭐냐면 다양한 시각, 새로운 시각에서 동일한 현실을 보고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교육부의 굉장한 그 영향력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지금 계속 의견을 주고받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럼 탄탄하냐? 교육부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돌파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패널들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우리 오늘 오신 시민 패널분들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교육자치를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개선돼야 될지
번호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과정의 운영의 자율화. 두 번째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 세 번째가 지방교육 재정의 증가. 네 번째가 이 교육청의 조직 인사 재정 운영권의 강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교육자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제일 급하다.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번호를 한번 좀 적어주시고 한번 이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들이 고민의 지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적으셨나요? 네. 자, 한번 들어주시죠. 자, 다 적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이번에도 역시 1번이 제일 많아요. 맞네요. 네. 이거 좀 의외다. 저는 사실은 학생회 학부모의 교직원에 대한 자치기구 법제화를 빨리 해라.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네요. 그러네요. 이거는 좀 누가 진짜 듣고 싶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번이었죠? 1번. 1번 있었어요. 네. 교사가 자꾸 교사를 교육의 주체고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 하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럴 때 드는 자괴감 이런 게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법제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제도는 학교 안에서의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도 제도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법제화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건 결국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 한번 그렇죠. 여기 네. 김포 학부모 이혜주라고 합니다. 저는 뭐 1, 2, 3, 4번 모두 다 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학부모는 이꼬르 민원인이라는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학부모 되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즘 너무 당연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부모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지지하고 응원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학부모 좀 믿고 저희도 자치기구 법제화 해주시면 그 믿어주시는 만큼 아이들 성장하는 만큼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학부모 입장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또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 자치의 핵심은 저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한다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간 단위로 진도표를 빽빽하게 작성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1번을 1위로 뽑았는데요. 어떻게 교사들의 교육 자율성을 강화시킬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패널분들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꼭 교과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어, 수학이 이렇게 쭉 짜여져 있는 그리고 사실 그게 교육과정이 교원 수급하고 같이 또 연계가 돼요. 이게 단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교원 수급부터 해서 대학 입시까지 또 이제 국가가 어떤 것들을 책임지고 있게 우리가 이제 보통 국민교육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정해놓은 그 부분들을 이제 허무는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실제 학교 자체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교육과정들을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